국익을 위한 주도적 결단을 굴종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 무속인을 끌어들이거나 이런 정치적 선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구려기 외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한일이 미래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왕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준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천황으로 불러달라고 요구도 안 하는데 천황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이거 뭡니까? 이거 매국행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화 개방해라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건 심각한 매국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해안을 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문화 한류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해안을 가지고 용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막 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그런 용단을 내렸습니까? 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님과 함께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통령의 이번 용단으로 인해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이 철폐 조치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있는 일본 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에 있는 우리 제1교포 기업들도 대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까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일본 수상을 만나서 지소미아를 바로 완전하게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게 국가를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성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래서 우리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큽니다, 지금. 특히 제1동포들 그 간담회에서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의 한일 관계가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제일동포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이 컸다. 우리 대통령께서 용단으로 인해서 이 일본에 와서 이리 정상회담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결성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요대학 특강 때는 우리 대통령이 특강 하시는데 거기 참석한 한일 양국 학생들은 양국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에 양국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여기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제가 봤습니다. 네. 지금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외교 성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굴욕 외교입니까?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는 집권 자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그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우리 대통령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을 환영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가서 굴욕 예고를 한 겁니까? 심지어 일본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이 왜 저토록 우리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일본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장관님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에 대해서 미국, EU 등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굴욕외교고 뭐가 무능외교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네, 1번만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 한일 관계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지난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안보도 경제도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이 아주 나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일동포들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내도 그걸 외면했습니다. 이게 애국 외교입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용단을 잘 내렸고 이번에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잘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외교부도 이 성과를 홍보를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철저하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외교부에서 홍보에도 앞으로 더욱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제일동포 그 45만 분들이 이번에 가장 기뻐하고 기대가 가장 큰 분들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직격탄을 맞는 분들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현해탄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은 우리가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파 왔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 제일 동포들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한 주도적 결단을 굴종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 무속인을 끌어들이거나 이런 정치적 선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